여러분, 회사를 열심히 키워서 큰 이익을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세금으로 거의 절반을 내야 한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쓰고 있는 합법적이지만 또 논란도 많은 말 그대로 세금 0원짜리 현금 인출 전략, 이 감액 배당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사업가들이 머리 아파하는 이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해줄 감액 배당이라는 솔루션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쓰려면 어떤 규칙을 시켜야 하는지 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왜 지금이 아니면 이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는지 그 긴막한 이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수십억 원의 세금 문제입니다. 아니, 내가 만든 내 회사에서 내가 번 돈을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수년간 피땀 흘려서 회사를 키웠고 드디어 엄청난 이익을 냈습니다. 이제 그 달콤한 결실을 좀 맛보고 싶은데 세금으로 절반을 뚝 떼어 간다면 진짜 허탈하겠죠? 모든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우리가 보통 하는 배당은요, 소득세에 건강보험료까지 더하면 최대 5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10억을 배당받으면 5억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특별한 방법은 세율이 0%, 완전 비과세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세금이 0%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감액 배당이라는 아주 특별한 해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원리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은 이거예요. 감액 배당은 회사가 새로 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소득이 아니라 원래 투자했던 내 돈을 그냥 돌려받는 일종의 자본 거래로 보는 거죠. 월급 받는 거랑은 다르고 내가 부어놨던 적금을 깨서 찾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무당국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새로운 이익이 생긴 게 아니라 주주가 투자했던 원금을 회수해가는 거니까 과세할 대상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세금을 아예 안 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면 조건이 엄청 까다롭겠죠? 맞습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규칙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이 1.5배 규칙입니다. 회사의 자본금보다 쌓아놓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합친 돈이 1.5배를 넘어야 해요. 그리고 딱 그 넘어가는 초과분만큼만 비과세 배당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절차만 봐도 이게 그냥 간단한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건 물론이고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특별 결의까지 거쳐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달 정도 걸리는 굉장히 신중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아무 문제 없는 만능 마법 같은 걸까요? 이제부터는 이 전략에 따르는 상당한 리스크, 그리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뭐 확실하죠. 세금 없이 돈을 빼올 수 있고 자녀에게 부를 물려줄 때도 아주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저기 마지막에 있는 세무당국의 집중 감시,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런 식의 절세는요, 언제나 국세청의 레이더에 가장 먼저 포착될 수밖에 없거든요. 3,500억 원. 와, 이 금액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돈이죠? 이게 바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대주주가 감액 배당 딱 한 번으로 아낀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 액수입니다. 단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이 정도 규모의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뭐 셀트리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LNF, 우리금융지주 같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도 전부 이 전략을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몇몇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시장의 큰 손들이 사용하는 주류 금융 기법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너도 나도 쓰는 합법적인 꿀팁이 되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규제의 칼날을 빼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점점 닫히고 있는 기회의 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2023년에 정부가 법을 바꿔서 법인 주주에 대한 감액 배당 혜택을 먼저 싹 막아버렸어요. 아직 개인 주주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남아있긴 한데 글쎄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시간표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2023년에 법인을 막았고 2024년 7월에는 개인에 대한 과세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026년부터는 개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시한폭탄의 추침이 똑딱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한이 정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불보듯 뻔하죠. 법이 바뀌기 전에 어떻게든 해보려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이른바 막차 타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감액 배당 이야기는요, 어떻게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려는 시장과 그 구멍을 막으려는 정부 사이에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때 우리는 이걸 혁신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규제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